투사의 법칙은 그럼 이게 반대로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작년에 2024년도네요. 24년도에 제가 이제 오라소마라고 하는 제가 바트를 가지고 컬러 심리 코칭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영국에서 그 마이크 부스라고 하는 그 오라소마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마음빛 발견하기라고 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3일 동안.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저랑 같이 함께 간 선생님들이 전주에서 같이 가신 분들이 서울에 같이 온 분이 두 분, 저랑 세 분이 같이 갔는데 이 두 분은 되게 성취욕도 있으시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가서 궁금증이 있으면 가서 즉각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책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네.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네.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저도 그분에 관심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이 가서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막 물어보는데 제가 불편한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오지랖이야? 아니 그냥 좀 있지 왜 저렇게 가서 그러니까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내가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럼 내가 불편해. 짜증이 나고 저 사람이 거기서 화가 나. 이해되실까요? 네, 네. 쉽게 말하면 그게 투사의 법칙이에요. 내 것이 저 사람 통해서 비춰질 때 나도 저렇게 가서 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내가 원하는 걸 가서 저 사람에게 요구하고 싶다. 이건 내 거거든요. 근데 난 못하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이 하고 있어. 불편한 거죠. 그 사람을 보는 게. 그게 투사의 법칙이에요. 그럼 이게 투사의 법칙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그 감정이 있어서 내가 불편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그냥 내 스스로 이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니까 내가 불편해지는 건가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못하는데 네. 나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근데 저 사람이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질투? 쉽게 얘기하면 질투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질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모습 이분이랑 나랑 너무 친하잖아요. 너무 친한데 미워져. 약간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잘생긴 남자애가 있어서 네. 이제 나랑 이제 내 친구가 이제 같이 있는데 네. 나는 저 남자 말도 걸어보고 연락처도 받고 싶은데 갑자기 내 친구 여자애가 막 가서 쪼르르 가가지고 막 뭐 되게 뭐 애교를 떠는 목소리로 막 하는 거만 꼴 보기 싫잖아요. 네. 약간 이런 게 투사의 법칙인가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좀 수 달라요? 있는데 네. 그걸 상담에서 보면 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약간 좀 비슷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상담을 받는 중에 내가 어떤 미워하는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빠에 대한 막 그런 게 있는데 상담자한테서 그 모습이 보여. 그러면 내가 화가 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 내 감정을 토로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투사의 법도 약간 좀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치고 힘든 나에게 최소한 나만큼은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좀 나를 좀 소중하고 친절하게 다뤄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는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죠. 네. 제 책에 나와 있는 한 분의 예를 들면 식당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종업원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저랑 되게 친하거든요. 식당 하는 사장님이 선생님, 사장님한테 가서 제발 좀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보면 이분은 소리를 지르는 게 몰라.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의 상황들이 그랬어요. 그분의 살아온 삶이 되게 힘든 삶을 살았고 그분도 좀 남편이 조금 힘들게 했던 분인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쌓아놓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다른 사람 밑에 있을 때는 내 감정을 잘 표출하지 못했어. 근데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장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편하면 저 사람이 한번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제 거친 소리도 나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겉에서 보면 이 사장님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까요? 부정적인 시각이 많겠죠. 그쵸. 이 종업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친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왜 말하는데 내 말투가 되게 거칠구나. 내 말투가 되게 사람들이 기분 나쁘구나. 내가 소리를 내고 있구나. 내가 분명히 난 저 사람에게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데 저 사람이 느낄 때는 화난다고 느낀구나. 화를 내고 있다라고 느끼구나. 그거를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내가 어떤 모습인지 가장 쉬운 방법은 거울 앞에 저는 서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냥 거울에 딱 섰을 때 비춰지는 첫 모습이 피곤하면 이렇게 막 찌그러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되게 인상이 웃는 인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울 앞에 서면은요, 네, 자기가 미워요. 못생겼어요. 예쁘지 않아요. 네,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외모가 예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나 좀 돌봐줘라고 말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친절한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나, 나의 말투가 어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나에 먼저 방점이 찍혀야 되죠. 그러면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거울 앞에 서서 막 이렇게 막 화장 그쵸. 고치고 막 거울 옆도 막 보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은 자주 거울을 봐요. 사실은 저는 아침에 화장을 하고 나오면 하루 종일 거울을 안 봐요. 네. 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네. 왜냐면 거울 볼 때마다 짜증이 나죠. 피곤해 있지, 뭔가 불평불만은 많아 보이지, 안쓰러워 보이지. 그러니까 그냥 거울 보는 게 싫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 결혼할 때 남편 친구들이 저한테 못생겼다라는 말을 재채기법이 이게 있어요. 저희 막내 오빠가 저한테 이제 그 수박 사건이 있거든요. 네. 어린 시절에 전주에서 조카들이 왔는데 그 이제 같이 여름방학 때 물놀이를 하고 오다가 오빠 친구가 하는 원두막에 들어가서 수박을 한 덩이 얻어갖고 와요. 7월, 8월 한여름 땡볕에 지금은 조금 덜 덥죠. 그때는 완전히 시골은 막 그 바닥이 땡볕이면 엄청 달궈져 있거든요. 한 4학년짜리 아이가 이렇게 수박을 들고 와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다가 오빠한테 나 이거 무거우니까 이거 좀 들어주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오빠가 가시나가 노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욕하면서. 그래갖고 나중에 저도 이제 가다가 넘으니까 나 이거 안 들어주면 집에 던져버린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오빠가 너 던지기만 해. 가만 안 둘 거야. 그랬는데 안 되니까 이제 성질나고 나는 힘들고 땀 뻘뻘 흘리고 죽겠는데 오빠는 막 조카들하고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가고 있는 화관에 냅다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 수박은 산산조각이다. 네. 오빠가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이 가시나가 못생긴 것이 공부도 못하는 것이 지지로 못생긴 것이 막 어마어마한 욕을 이제.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냥 오빠가 미웠죠. 근데 그게 저한테 아까 초감정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 것처럼 제 삶의 그 단어가 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게 싫고 저는 이제 여기 체육 잇몸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웃을 때 잇몸이 확 들어가고 활짝 들어가고요. 제가 입이 다 돌출입이잖아요. 그래서 옆에를 잘 안 봐요. 근데 제가 보고 있네요. 그래서 제 모습에 대한 외모에 대한 그나마도 내가 스스로 컴플렉스가 있던 상황에서 어린 시절에 그걸 몰랐겠지만 오빠로부터 들었던 그 말이 더해지고 결혼하기 전에 남편 친구들이 저에게 아이고 어떻게 한 선생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잘생긴 남편을 만나서 막 농담으로 했던 말 농담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던 해결되지 않았던 그 미해결된 초감정이. 그러면서 저는 거울을 보는 걸 진짜 안 했어요. 아침에 머리 감고 화장하고 나오면 밥을 먹으면 립스틱이 지워지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보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 거죠.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울 앞에 잘 서지 않아요.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외모를 가꿀 줄 몰라요.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거칠게 해요. 내 기분 내키내로 툭툭 내뱉어내요. 그건 친절하지 않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나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질 거는 뭐 당연히 싫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런 내가 나에게 툭툭툭 내뱉어는 그 말들이 나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겠어요. 내 스스로가 비참할 거잖아요. 어느 순간
아, 나도 좀 이렇게 따뜻한 말 하고 싶고, 나도 좀 잘 살고 싶고, 나도 좀 행복하고 싶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네. 퉁쳐버리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던 거고, 내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를 봤을 때 아 예쁘다, 오늘도 수고했어, 이런 말들을 이렇게 들려주는 거죠. 약간 나를 좀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맞아, 거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